3급지어도 충분히 벌어요. 3급지어도 250은 번다니까. 홍대, 강남, 용산 이미 숙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마포에 1,500개가 있는데 말이 안 돼. 어디냐가 아니라 수요를 읽으면 이 3급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한다고 하면 전부 귀신 씌인 거 마냥 홍대 거리는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거 열면은 손님이 와요. 하지만 1급지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3급지라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편견 다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운영하시는 에어비앤비가 1급지인데 어떻게 3급지를 못 하세요? PD님, 제 첫 에어비앤비 숙소가 관악구 신림이었어요. 신림 에어비앤비 오픈 첫 해, 그 월 평균 순이익이 한 250만 원 전후, 그리고 그 경쟁 숙소가 계속 늘어난 뒤에도 18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남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디냐가 아니라 수요를 읽으면 이 3급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황을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1급지인 홍대, 강남, 용산에 엄청 몰려 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열었을 때 손님이 오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저 동네가 확실히 핫한 동네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는 장소이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절반의 정답이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 첫 번째는 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도 진짜 많다. 두 번째는 그 덕택에 유지 비용 또한 감당이 힘들다. 홍대, 강남, 용산 이미 숙소가 너무 많아요. 그 말인 즉슨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격 경쟁, 옵션 경쟁, 인테리어, 후기 경쟁 모든 것들이 치열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마포에 1,500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4자릿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포 전체도 아니야. 홍대 입구역 2호선 라인에만 거의 절반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이 같은 가격이면 리뷰가 많은 집으로 가고, 같은 리뷰면 사진 좋은 집으로 가고, 그마저도 비슷하면 조금 더 싼 집으로 가죠. 안 그래도 이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게 비싼데 이 구조에서는 초보 호스트가 이 마포같이 과밀한 지역에서 이기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의 지금 말씀대로면 에어비앤비 창업 자체가 저희 같은 소시민이 진입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생각을 좀 틀어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수요를 어떤 곳에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첫 창업인 3급지 신림이었거든요. 관악구는 관광 수요가 아니라 체류 수요가 중심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죠. 보라매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간병을 위한 보금자리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보라매 병원에 실습으로 오는 간호생분들이 계셔요. 그분들도 실습을 하려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장기적으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고시원보다는 집처럼 꾸며져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토요일, 일요일 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묵어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구로디지털역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가 없어요, 많이. 근데 거기는 비즈니스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출장자들이 묵을 숙소가 호텔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손님 또한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신림도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관광 숙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비즈니스 호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류 목적이 명확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잡히는 거죠. 그러면 3급지에서도 수요를 읽어서 수익을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다면 혹시 월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23년에 오픈했을 때 당시는 월에 한 250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순익으로. 따박따박 꽂히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이후에는 경쟁업체가 많이 늘었는데 24년 중반 이후부터는 한 180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벌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경쟁 상대가 들어와서 거리가 줄었네요. 이건 관악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조금 살아야 될 지역인 걸 좀 셀프 인증하신 거 아닌가요? 먼저 들어와서 꿀을 좀 빨다가 그냥 꿀인 지역이 들켰다? 그
그 정도 아닐까요? 그것도 절반의 정답인 건데, 모든 비즈니스는 선점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고, 이 선점한 뒤에는 언제 어떻게 확장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글로벌 도시가 됐어요. 뭐 이제 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굉장히 큰 도시였단 말이죠. 그리고 문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한국 방문자 수는 25년도에 이미 1,800만 명을 피크를 찍었단 말이에요. 동시에 한국에 머무는 외국 체류자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공급이 넘치는 타이밍이라기엔 수요가 압도적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비교적 쉬운 타이밍에 열어서 수익을 챙기면서 경험치를 쌓고 치열한 경쟁토로 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신림에서 처음 경험을 밟고 강남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진짜 소위 말해서 빡센 대치동에 열었는데, 이 신림의 경험으로 대치동에서도 지금 월에 꽂히는 액수만 총합이 그래도 한 600~70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림의 경험이 좀 대치동 에어비앤비를 오픈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그쵸. 그러니까 처음 신림 거는 시행착오다 보니 어떤 타겟도 좁히지 않았고 예쁘게 꾸며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쪽 지역에는 이런 분들이 오시는구나 깨닫고 나서 두 번째 오픈할 때는 명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치동 제가 오픈했던 장소는 학원가가 있어서 비성수기 때는 국내 학생들을 위한 장소로 꾸며도 좋겠구나. 그리고 근처에 삼성 코엑스나 배후 지역에 역삼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출장객들을 위한 숙소로 잘 꾸며놓으면 충분히 그분들에게 매력 어필이 될 수 있어서 숙소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멀리 나가서는 삼성병원이라든지 또 압구정동에 가는 교통 편리성 때문에 이 성형의료 혹은 또 의료 관광 하시는 중국인 분들이나 다른 동남아 분들도 많이 찾아오셨어요. 신림에서의 경험이 곧 수요를 읽는 능력을 좀 기를 수 있으셨던 거네요. 아, 그쵸. 타겟팅을 좁혀야 된다는 걸 그때 가장 크게 느꼈고, 저희 수강생들에게 그 지역에 들어간다면 어떤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게 지금은 경쟁력을 갖는 숙소가 아닐까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드리자면, 서울은 이미 전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었고, 서울 어디에 열어도 괜찮을 정도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마케팅은 K컬처와 에어비앤비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지들이 알아서 해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어떤 수요를 읽고, 두 번째는 어디에, 세 번째는 어떻게 열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홍대, 강남, 용산 같은 1급지 좋죠. 다만 순서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1급지부터 가는 건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바다부터 뛰어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구조를 만들고 그 운영 감각을 익히신 후에 그 수요를 읽은 눈을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까놓고 월에 몇 천씩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간주의 김태승이었습니다.